무식한 인간들한테 제가 이거를 보여드릴 건데, 안녕하세요, 이호종입니다. 오늘은 그냥 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는 기본적인 부동산 상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우선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최소한의 보장 자산이라는 거를 하나씩은 보장을 해놓고 나서 다른 투자를 해라,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린 부분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인구 감소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금리 인상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많이 안 되고 있고 하락 전환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한편으로는 부동산 거래량 자체가 직전 해 대비 20%까지 줄었다, 이런 것 때문에 대체 어떻게 시장을 읽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 짤막하게나마 보여드리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하락 전환을 한다,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저는 이제 뭐라고 반박을 드리냐면,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땅이라는 거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인구가 줄어든다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결국에는 인구는 줄어들고요. 인구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서울 부동산을 투자를 해야 된다, 무조건 하나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자, 보세요. 2019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빅데이터 자료, 이거를 보여드릴 거고 팩트입니다. 자, 인구 유출이 많이 일어나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무식한 인간들한테 제가 이거를 보여드릴 건데, 서울의 인구는 26만 2337명이 최근 3년간에 유출이 됐습니다. 경기권에 42만 6789명이 유입이 됐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서울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최근 3년간의 인구 유입 유출에 대한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 집값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십니까? 부동산 가격이 직전의 가격보다 30%가량 폭등을 했기 때문에 온갖 법안,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다 적용을 하면서 규제지역이라는 카테고리에 묶어놓고 양도세를 올리고 종부세를 올리고 뭐 별 난리를 다 치던 시기에 26만 2천 명이 서울에서 이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 서울 주택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 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인구 유출이 이렇게 심각하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서울의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는 현실을 부정하시면은 안 된다. 그러면 서울의 부동산 가격, 전국의 부동산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기준이 뭔가, 이거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세대로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한 가정을 이룰 만한 가구 수가 얼마나 늘어나냐. 그러면 가구 수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가구를 이루려고, 한 가정을 이루려고 나가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느냐가 부동산의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척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가정을 이루려면 첫 번째가 뭐가 필요합니까? 집이 필요한 거예요. 인구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출산율이 저하되고 소득이 안 나오니까 내가 이 애를 키울 자신이 없으니까 언젠가 벌이가 좋아지면 낳겠다, 신조어까지 생깁니다. 딩크족이라고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우리 둘만 살면 된다. 근데 그게 행복의 척도가 될 수가 없으니까 언젠가 뭐 아이를 낳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낳을 거예요. 근데 이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카운터 펀치를 한번 매기고 싶어가지고 이런 자료를 준비했거든요. 우선은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어디에 어떻게든 붙어 살까, 그래서 그 지역에 매수를 할까 전세를 살까 고민하는 척도의 기준이 뭐냐면 세대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세대라는 거를 종합해서 봤을 때 최근 3년 동안에 세대수가 줄어든 지역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세대수는 전체가 다 늘었어요. 인구가 주는데 왜 세대가 느느냐, 이런 멍청한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겁니다. 인구가 주는 거랑 세대가 느는 거랑 뭔 상관입니까? 세대라는 건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키워야 되는 애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미 자라서 낳아놓고 자라고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집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자란 아이들이 성인이 돼가지고 경제활동을 할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첫 번째가 집이에요. 아니, 노숙을 할 수는 없잖아요. 경제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집이 얼마만큼 필요한가를 나타내는 게 세대의 증가표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서울에는 16만 세대가 더 필요한 거고, 해마다 3년 동안의 총계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경기도에는 50만 7천 세대의 집이 추가
추가로 필요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를 세대 증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아무 생각 없이 정책을 막 싸지르기 때문에 집이 모자라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게 전문가들은 공급을 해야 된다, 모자란 만큼 집을 새로 지어야 된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집을 사는 사람만 필요한 거냐? 그게 아니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은 50만 명 중에 25만 명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돈이 있으니까 빈 집이라는 걸 매수할 수가 있어요. 혹은 남이 팔고자 하는 걸 매수할 수가 있는데, 그럼 나머지 25만 명은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하면 어떻게 이 동네에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남의 집에 세를 들어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대수가 증가를 함에 따라서 매매 가격도 당연히 경쟁을 통해서 공급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전세라는 거는 더 무서운 거예요. 전월세 시장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빨간 원 안에 들어와 있는 집에 대한 경쟁률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내가 이 동네에 살아야 될 때 얼마만큼의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먼저 들어가 살 만한 내가 자금력이 되느냐.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이라는 건 무조건 가져야 된다. 근데 어디에? 중요한 좋은 입지에 먼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제 모토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입지라는 거는 빨간 원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가치가 높은 지역을 선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 근데 보세요. 인구는 줄어든다고 다 비아냥거리면서 언젠가는 서울 집도 남아 돌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한테 똑똑히 보여드립니다. 인구는 지금도 줄어들고 있고, 서울 집값이라는 게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인구 유출 속도는 더 빨라질 거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다? 서울 안에서 자고 나라고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우리 새싹들이 일해야 되는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도 부족하고 한정돼 있는 집 안에서 금리를 올렸다고 해서 집이 망하는 게 아니라 세를 얼마나 더 올려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대기 수요가 16만 명이 있다라고 할 때 한정된 집에 세를 놓으려고 하면 16만 명을 대상으로 얼마만큼의 월세 인상이 가능할지, 그러니까 이런 거가 집값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거를 여러분께서 꼭 확인을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다. 중요한 건 인구 유출이 아닙니다. 앞으로 태어날 애는 저같이 40살 넘어 먹은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걔네가 집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모르고 죽을 수도 있어요. 부동산이라는 가치 자체는 결국에는 쏠림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양극화는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에 세대수가 4236세대가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낳아놓은 자식들은 계속 큰다고 말씀드렸고, 그 자식들이 독립을 하는 순간에 필요한 건 집이다. 부자들은 4236세대 중에 1000명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 친구들이 집을 사는 거고, 나머지 3236세대의 친구들은 전월세를 전전하면서 남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걸 대응할 수 있다면 우리가 걱정할 게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우선은 돈원이라는 채널이 유지가 되는 거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이 개떡 같으면 다시 리바이벌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